수아님이 오답을 제출했어요. 수아님이 이제 동치코리를 스클라스 오브 코리아 네팅을 하는데, 스클라스 오브 코리아는 카운트가 있을 때 레프트 아웃으로 있는 변환을 하게 되는데, 동치코리를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해서 코리를 주셨고, 결과는 이제 20만 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잘못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그인가 아닌가 이제 제가 저희 명선님한테 버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봤더니 여기 웨어저를 잘못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보다 더 큰 리테일 프라이스인데 하트키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동치인지가 나오더라. 동치 쿼리를 잘못 만들어서 결과가 잘못 나오는 현상이었다. 큰 흐름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은 먼저 퀴즈 풀이를 먼저 하고, 재승님 안 계시네. 재승님 두 번째야 벌써. 숙제하고 도망가고 숙제하고 도망가고. 일단 어떤 퀴즈인지를 먼저 볼게요. 180페이지로 바로 갔습니다. 자, 테이블의 컬럼은 이제 데이트 컬럼인데, 이제 웨어절에 투차해가지고 어떤 비교를 조건을 썼는데, 이 조건이 로지컬 필터 되고 있다. 이거를 로지컬 필터가 느리니까 피지컬 필터로 되게 셀렉트 쿼리 자체를 바꿔봐라 라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149가 로지컬 필터를 피지컬 필터로 바꾸시오. 그래서 답을 달아준 게 이렇습니다. 회원님께서 간단하게 여기서 보시면 지금 테이블 안에 데이트라는 컬러를 만들어서 셀렉트를 했는데, rDate라는 거를 to 캐릭터로 해서 캐릭터 타입으로 바꿔서 셀렉트를 했기 때문에 로지컬 필터를 탔고요. 얘를 피지컬 필터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컬럼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라는 데이터를 여기에 대입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피지컬 필터를 타게 됩니다. 네, 깔끔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죠. 그럼 피지컬 필터랑 로지컬 필터, 제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지난번 시간에 얼마나 성능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려다가 이제 안 보여줬죠. 그래서 요런 지금 희은님이 설명하신 쿼리는 이퀄이었고, 이 쿼리를 이제 변경하는 쿼리 보여줬죠. 그럼 이제 라인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을 갖고서 한번 피지컬 필터와 로지컬 필터의 성능 차이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쿼리는 이제 라인 아이템 테이블은 600만 건이 들어있고, 이 10데이트 데이트 컬럼이에요. 데이트 컬럼을 투차로 바꿔서 하면 얘는 피지컬 필터가 될 거고, 그리고 로지컬 로지컬 필터가 될 거고. 네, 역시 예, 좋습니다. 네, 상수 쪽을 이제 데이트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처리하면 이제 피지컬 필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GSQL에서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먼저 로지컬 필터 플랜을 부족. 그러면은 로지컬 필터로 처리가 되고 있고, 시간만 236m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2531건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피지컬 필터로 그러면 이게 피지컬 필터로 처리가 됐고, 컬럼에 어떤 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버퍼에도 안 올리고 그냥 필터 검사를 그래서 똑같이 2532건 나오는데 105mm 이렇게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성능이. 자, 그래서 피지컬 필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피지컬 필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 얘 로지컬 필터인데 이걸 피지컬 필터로 바꿀 때 이렇게 써요. 그쵸? 그냥 중학교 수학인가 고등학교 수학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희은 씨가 이제 수령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죠. from R 왜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R에 X가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R에 X는 역함수를 씌운 이런 개념이고요. 더하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여기도 C의 어카운트 밸런스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F는 이게 더하기라는 함수예요. 그게 9 얘가 만보다 크다 였어. 그러면 이 역함수를 더하기의 역함수는 뭐죠? 마이너스 C. 그러면 C의 어카운트 밸런스 이러면 피지컬 필터를 될 거예요? 로지컬 필터를 될 거예요? 네, 피지컬 필터예요. 이걸 999로 쓰나 많이 빼기 2로 쓰나 피지컬 필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피지컬 필터, 로지컬 필터 함수를 씌워가지고 로지컬 필터를 타고 있는 것들은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씌워주면 되는데, 더하기의 역함수는 마이너스야. 그쵸? 곱하기의 역함수는 나누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들 중에 역함수가 없는 연산은 뭐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로지컬 필터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피지컬 필터를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로지컬 필터를 피지컬 필터로 바꿀 때는 역함수를 씌워라. 근데 투차가 투데이트는 정확하게 역함수는 아니에요. 투데이트로 못 바꾸는 문자 열들도 많고 A라는 걸 데이트 타입으로 못 바꾸거든요. 근데 역함수 역할을 하도록 씌워진 거죠. 자, 그 다음 퀴즈는 이제 재승님이 183페이지 재승님의 퀴즈인데, 퀴즈는 뭐였냐면 자, 보면은 R 테이블에 이제 바샷 컬럼 2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래 PK라는 콜럼에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했어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생기면서 걔를 위한 인덱스도 유니크 인덱스도 생기죠. 근데 조건에는 이제 아래 PK는 100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인덱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를 못하고 테이블 액세스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인덱스를 탈 수 있는데도 통계 정보에 의해서 인덱스 타는 것보다 풀스캔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이 되면 풀스캔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왜 인덱스 스캔을 못했냐, 그리고 인덱스 스캔을 하도록 퀄리를 바꿔라 라는 게 이제 퀴즈였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가면 질문이 오고 답은 달아놓고 도망갔어. 자, 봅시다.
왜 인덱스 스캔 못하냐? 인덱스가 있음에도 풀 스캔을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많이 알고 계신가 봐요. 질문을 해보고 싶었는데 도망을 가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가지인 데이터 타입이 달라 형 변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RFK는 바차 타입인데 100은 인티저다. 그래서 형 변환이 발생하니까 이제 인덱스를 못한다 라는 얘기고, 그러면 뭐 이건 이 얘기죠. 그래요. RFK는 이라고 했어. 사용자는 이렇게 썼지만 얘는 내부적으로 테스트 RFK as 인티저, 이게 정확히 인티저는 아니고 넘버일 거예요 아마. 그걸 이렇게 수행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못한다 라는 설명이에요. 형 변환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영상 나오니까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셀렉트 구문을 바꿔라. 아마 사용자가 잘못 썼을 것 같아요. 문자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쓰면 둘 다 문자니까 제대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재성님한테 질문할 게 되게 많았는데 그러면은 아래 PK가 넘버 타입이야. 얘는 인덱스를 탈 거야, 안 탈 거야? 탄다. 안 탄다. 탄다 손 들어봐. 안 탄다. 한 명 탄다, 한 명 안 탄다. 안 탄다 한 명. 좋아. 인덱스 스캔 한다. 한 명. 풀 스캔이다. 테이블 스캔이다. 한 명. 나머지 3명은 누구야? 빨리. 인덱스. 어? 인덱스를 탄다. 탄다? 탄다. 유나님은 탄다. 네. 그거 실험을 해보죠. 응? 실험을 해보지 뭐. 테이블 R, 테이블 R, RFK, 인티저, 프라이머리, P, 그 다음에 인서, 데이터는 필요 없지. 커넥, 셀렉트, 그래요. 아래 PK가 이렇게 썼어. 플랜을 찍어야지. 지금 무조건 인덱스 풀 스캔을 할 거예요. 이제 레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예요. 인덱스 풀 스캔을 하는 이유는 테이블을 안 읽어도 인덱스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덱스 스캔을 하긴 할 건데 레인지가 있냐고요, 중요하죠. 생겼어. 그쵸. 왜? 그러면 또 하나 더 퀴즈를 내볼게요. 셀렉트 from 듀얼 웨어 A는 1. 에러가 날까요? 아니면 1을 문자 1로 바꿔서 노로즈가 나올까요? 어렵지? 계속해서 어렵죠? 지금 데이터 타입이 다를 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할 거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에러다. 에러다. 노로즈다. 조커의 결과는 에러.
2분, 노로즈 4분. 둘, 셋, 넷. 자, 요거 정답은 요거였어. 자, 뭐예요? 에라 누구지? 에라 2명 누구예요? 어우, 잘했어. 자,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물어볼 때마다 지금 오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뭘 얘기를 했냐면 비교 연산을 하는데 숫자와 문자의 비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특성을 보면은 숫자와 문자를 비교를 할 때 다 얘를 이제 숫자로 변환하게 돼요. 보면은 지금 에러가 난 이유는 A라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그러다가 에러가 난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인덱스를 못한 것도 문자를 컬럼을 어딨어? 요것도 문자를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인덱스 스캔을 하게 된 거고 레인지 스캔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문자랑 숫자를 만나면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해요. 이제 이 룰은 이제 나중에 매뉴얼을 통해 또 보여드릴 텐데 왜 이런 정책을 취했을까? DBMS는 숫자랑 문자랑 비교를 하면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숫자랑 문자랑 수학에서 어떻게 비교를 해? 근데 이제 왜 이런 변화를 줬을까에 대한 거를 그냥 사용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지 케이스, 그러니까 이학적 접근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정답은 아니고 이제 저는 이렇게 왜 이런 모든 DBMS들이 이런 정책을 따랐을까를 좀 설명을 하면, 그 고객의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이제 DBMS를 다루시는 분들은 크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DB가 있어.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테이블에 여러 컬럼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이름, 바차, 그리고 물건의 타입의 값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걸 숫자로 만들지 문자로 만들지 이렇게 할 거고, 물건의 생산 무슨 데이트 이런 분명히 이제 날짜 테이블을 만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컬럼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그리고 테이블도 하나의 이제 서비스로 운영하려면 여러 테이블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런 작업은 이제 뭐 한두 명이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서비스가 요구하는 이제 질의가 있잖아요. 요구사항을 이제 SQL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SQL 개발자들은 이제 한 명을 아니고 그 서비스의 요건마다 좀 여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셀렉트 쿼리를 쓸 거야. 셀렉트 from 물품 테이블에서 그래요. 타입이 무엇인가 이제 결정을 안 하겠죠. 이제 어떤 버튼을 누르면 타입이 뭐 하고 이제 포스트 변수를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쿼리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이런 걸 이제 웹 화면에 P에 타입 해가지고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박스가 있어서 요거 선택하면 입력하고 이런 메뉴들이 막 필요에 의해서 화면마다 한번 만들겠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아마 이 SQL 개발자보다 더 많은 거야. 그렇죠. 자, 아까 전에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면 아래 PK는 100 이렇게 써놓게. 그럼 이제 여기 호스트 변수 썼을 때 이 호스트 변수의 타입으로 정확한 걸 처리를 하려면 모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걸 알아야 돼. 그쵸?
근데 한 명은 똑똑해서 DBA처럼 막 이게 내가 쿼리 쓸 때 여기다 무슨 여기는 DB 타입이지만 이거는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언어의 타입이에요. 뭘 결정할까?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여기 뭐 들어가야 되지 뭐 들어가야 되지 고민을 하면은 오류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에 DB 타입에 맞춰서 코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럼 가장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호스트 변수에 무슨 타입을 바인딩을 할까? 숫자. 모든 언어에 가장 DB 타입, 뭐 데이트도 있을 거고 모든 다양한 DB 타입이 있을 건데 여기를 다 호스트 변수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변환이 잘 되는 타입은 문자예요. 그러니까 C 언어라면 차오 레이가 될 거고, 뭐 자바 언어라면 스트링이 될 거고, 뭔지 몰라도 이걸로 바인딩하면 이제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가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숫자와 문자를 비교하면 얘를 숫자로 변환시켜요. 문자로 바인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문자인데 얘가 컬럼이고 얘가 호스트 변수라면 문제집이 잘 돌아가. 근데 얘가 호스트 변수고 얘가 문자라면 얘는 인덱스 못함. 아까 전에 얘처럼. 근데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호스트 변수 쓰는 데는 문자를 제대로 모르면 문자로 바인딩 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랑 문자랑 비교하는데 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느냐? 라는 수학적 개념, 이학적 개념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야. 자,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이런 고민이 안 생기겠지. 지금 이것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자, 우리 DB는 데이터 타입이 19개인가? 뭐 그래. 19개인가, 22개인가 뭐 그럴 거예요.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 지금 얘기한 거는 숫자와 문자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느냐를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타입들은 데이터 타입이 같으면 다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데이터 타입이 다를 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지? 그거를 개발자는 다 외우고 있을까? 아니에요. 매뉴얼 봐야 돼. 그래서 매뉴얼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퀴즈는 요건데 타입 간의 비교할 때 어떤 룰로 비교를 하는지 타입 간 변환, 타입 간 조합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보는 건지를 설명드릴게요. 요 내용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게 있다.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 은희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은희님한테 가서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 위키 들어가면 요거 클릭하면 20C 릴리즈 됐죠. 위키 때문에 유저스 매뉴얼 되면 클릭하시면 되고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외부에 나갔다 그러면 이제 위키 접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FAQ 들어가면 여기 20C 유저스 매뉴얼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 링크 긁어서 외부 IP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IP죠. 힘들어. 이렇게 되면
매뉴얼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웹으로 보기 귀찮다 그러면 이거 누르면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EPUB, zip, 도큐멘트 이런 형태로 원하는 출력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어디고 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뭐 하려고 그랬지? 그랬지? 어? 그렇지. 예, 그 SQL 매뉴얼에 이제 SQL은 이제 그 그래머도 있고 하지만 이제 렉시컬 엘리먼트, 뭐 함수 이런 SQL 엘리먼트들을 여기 다루고 있고, SQL 엘리먼트에서 데이터 타입 요 목차에 가보면 타입 간 비교, 타입 간 변환, 타입 간 조합 이런 거에 대한 룰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타입 간 비교. 타입 간 비교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타입 A랑 타입 B랑 이런 오퍼레이션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 룰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두 타입 간의 비교는 하나의 대표 타입을 기준으로 수행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면 그 둘을 대표할 수 있는 타입으로 변환해서 수행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 비교 대상 타입이 대표 타입과 다를 경우 타입 변환을 통해 비교할 수도 있다. 변환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뭐 정의했다. 그래서 우리 샘플 하나 봅시다. 지금 얘기한 거는 바차 타입이랑 그리고 인티저가 있었어. 그냥 넘버라고 하죠. 넘버 타입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 비교를 하느냐 해서 NU라고 써놨어요. NU 비교 룰에 의해서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뭐 나머지 다른 것들은 많죠. 아마 없는 것들은 비교 못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근데 NU 비교로 가보면 NU에서의 비교 바차랑 숫자랑 비교할 때, 자, NU 비교를 할 때는 바차를 넘버로 바꾸고 넘버는 변환을 안 해. 요 룰이 여기에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지를 확인하려면 요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를 왜 못하나요? 이제 인덱스 타격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이 표를 참조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이런 변환이 발생하니까 역함수를 씌워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간 변환.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문자랑 숫자랑 비교를 할 때는 문자를 숫자로 비교한다고 했어요. 문자를 숫자로 비교한다고 했어요. 근데 비교가 아니라 이런 건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거예요. 업데이트 R set 하고 R 바차 컬럼이야. 이거 100. 비교는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뭐야? 컬럼에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바꾸면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어? 그쵸? 이걸 숫자로 바꿔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바차인데? 또 어떻게 집어넣어? 이제 이런. 자, 그래서 타입 간 변환이라는 룰은 어떤 데 쓰이는 거냐면, 자, 내부 변환과 외부 변환으로 구분되는데, 네, 이런 데 인서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어떤 변환이라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어디가 소스가 어디가 뭘까? 변환이 된다는 표시만 있네. 당연히 여기를 변환하겠죠.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려면. 근데 숫자를 문자로 변환 가능하냐라는 표인 거죠. 그래서 넘버를 바차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변환 가능 매트릭스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볼까? 숫자를 날짜로 변환할 수 있냐? 쭉 내려볼까요? 숫자를 날짜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할 수 없어.
그래서 바차가 아니라 이게 데이트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변환 매트릭스에 의해서. 그런 룰들을 정해놓은 거야. 아이고 머리 아파. 자, 그 다음에 타입간 조합. 타입간 조합은 뭐 블라블라 써놨는데 매뉴얼 자세히 읽어보면 되는데, 타입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데이터 타입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자, 셀렉트 A, D, C 유니온 올 셀렉트 아래 데이트 유니온 올 셀렉트 100 이렇게 써. 셀렉트 퀄리 넘겼어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도대체 결과가 무슨 타입으로 올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타입 콤비네이션이에요. 이렇게 타입들이 조합이 됐을 때 결과 타입은 도대체 뭐가 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반차례도 그럼 뭐 길이가 막 달라. 그럼 프리시전은 뭘로 할 거냐. 이런 게 타입 간 조합에 대한 내용이 이 메뉴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읽어봐요. 나는 설명 못해줘. 내가 설명하면 거짓말이 돼버려. 그래서 아마 매뉴얼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 읽어볼 텐데, 뭐 동그라미, 뭐 이상한 기호만 잘 돼 있고, 잠만 자꾸 보고 뭔지, 또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퀴즈 2개를 풀어갖고, 이제부터 진도로 나가죠. 지난주에는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자, 베이스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그 필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액세스하는 방식은 테이블 스캔, 인덱스 스캔, 인클레임 스캔, 인덱스 콤바인, 로우 아이디 스캔이 있다. 외워질 조건들을 보고서 옵티마이저가 이 방법들 중에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 스캔은 쭉 읽는 거야, 테이블을. 그리고 피지컬 필터, 로지컬 필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스캔은 인덱스에서 레인지 검색해서 민 레인지, 맥스 레인지 사이 데이터를 읽는 거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컴포짓 인덱스일 때 레인지와 키 필터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인덱스의 포워드 스캔, 백워드 스캔에 대한 기능을 다뤘었고, 그리고 클러터에서는 포워드 스캔, 백워드 스캔으로 오더바이를 보장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더바이 써라. 그래도 소팅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키레인지는 여기 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중복 제거해서 여러 번 레인지를 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콤바인은 2개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결과를 뽑아내고 그 중에서 중복된 걸 제거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로우 아이디 스캔은 이 로우 아이디, 그러니까 위치를 가르치는 로우 아이디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리고 티은님이 질문했듯이 클러스터에서는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를 통해서 가져온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이제 베이스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를 선택할까를 이제 옵티마이저가 아니라 사용자가 힌트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 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가겠습니다. 스태티스틱스, 통계 정보죠.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기 위해서 DSC 라인 아이템 하면
라인 아이템의 테이블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인덱스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키가 뭔지, 그래서 PK 인덱스는 키가 2개고 파트키 서브키는 첫 번째 게 파트키, 두 번째 게 서브키 컬럼으로 된 인덱스, 컴포지 인덱스죠. 세 번째 거는 오더키로 된 인덱스고, 뭐 이런 인덱스들이 있어. 자, A 쿼리랑 B 쿼리의 차이점은 뭔가요? 순서만 바뀌었어, 그렇죠? 필터의 값도 똑같고 다 똑같아. 얘랑 얘는 파트키, 오더키 순서만 이렇게 바꿔놓고 똑같은 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수행을 보면은 오더키 FK를 사용해서 오더키를 레인지를 타고 파트키 조건은 피지컬 필터로 처리됐어요. 근데 좋아. 그럼 나는 파트키를 타게 하려고 위에다 써야지 하고 이제 위에다 쓴 거야, 쿼리를. 그랬더니 그래도 오더키 갖고 레인지를 타고 파트키는 필터를 했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안 되겠지. 자, 쿼리는 다른데 플랜은 이렇게 동일한 플랜이 나온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항상 오더키 FK 인덱스를 선택을 했을까? 또 오더키는 또 앞에 PK 인덱스가 있기도 한데 왜 이건 선택 안 하고 얘를 선택했을까? 이제 이런 쿼리 모양을 바꿨는데도, 순서를 바꿨는데도 옵티마이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베이스 테이블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 테이블 액세스, 인덱스 액세스, 뭐 인키 레인지, 로우 아이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인덱스 액세스는 인덱스가 여러 개잖아. 그럼 또 어떤 인덱스를 선택할까? 이런 고민을 또 옵티마이저는 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옵티마이저는 통계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계 정보, 자, 웨어절에 오더키 조건이랑 파트키 조건이 있는데 옵티마이저는 오더키 조건으로 인덱스를 타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오더키 조건으로 인덱스를 타려고 결정을 했을까? 라는 게 통계 정보를 참조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는 이제 다양한 뷰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유저 탭 컬스라는 사용자가 소유한 테이블의 컬럼들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네임을 라인 아이템에서 통계 정보 중에서 non-distinct한 통계 정보를 뽑은 거예요. 쿼리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각 컬럼별 non-distinct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더키는 종류가 150만 개가 있는 거예요. 파트키는 종류가 20만 개가 있어. 나머지 컬럼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줄줄 있습니다. 이런 통계 정보가 이제 애널라이즈 테이블을 하면 구축이 돼요. 이제 옵티마이저는, 자, 아까 조건이 두 개였죠. L 오더키는 159623, 그리고 L 파트키는 159623. 도대체 어느 걸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까를 이제 옵티마이저가 선택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는 얼마나 있을까요? 150만 개 일이 있겠지. 왜냐면 서로 다른 개수가 150만 개가 있으니까. 파트키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건 몇 개가 있을까? 실제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겠죠, 옵티마이저가. 그냥 예측을 해야 되겠지. 그럼 20만 분의 1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아? 위에 게 더 좋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웨어저를 거꾸로 쓰건 똑바로 쓰건 옆으로 쓰건, 옆으로 쓸 수는 없겠지만 옆으로 쓸 수 있거나 옆으로 써서, 자, 옵티마이저는 보다 더 셀렉티비티가 좋은 조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레인지 스캔을 한다는 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옵티마이저는 이뉴머레이터입니다. 이뉴머레이터가 이런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걸 계속 선택하는 거야. 이걸 처리하기 위한 인덱스 선택하는 거야. 근데 옵티마이저도 사람보다 똑똑할 수는 없거든요. 재수없게 150만 종류가 있는데 159624만 100만 건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얘는 20만 분의 1이고 얘는 100만 건이 있어서 막 6분의 1 이 값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뭘 합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옵티마이저가 계속 오더키 인덱스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힌트를 줘가지고 쿼리를 수행을 하면 인덱스가 바뀌고 레인지는 파트키로 레인지가 결정이 되죠. 옵티마이저는 한 80-90% 정도는 정확해요. 근데 나머지 10%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때 힌트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통계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정확도가 50% 60%로 훅 떨어집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콜인데 이번에 이 콜이 아니라 부등호야. 자, 웨어절의 L 오더키가 199,999보다 크고 L 파트키가 199,999보다 커. 밑에 있는 콜이는 순서만 바꿔놨어. 그런데도 플레이는 동일해. 한번 볼까요? 이 두 콜이지. 요거는 오더키를 위에다 썼고 얘는 파트키를 위에다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레인지를 파트키를 기준으로 해서 레인지를 탔어. 인덱스는 파트키를 갖고 있는 인덱스를 선택을 해요. 그렇죠? 밑에 거는 순서만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트키를 기준으로 해서 레인지를 탔어. 왜? 아까 전에 오더키 선택하더만. 그쵸? 왜 이번에 파트키야? 그럼 옵티마이저는 이런 판단을 어떻게 했냐? 자, 여기도 통계 정보가 있어요. 유저 탭 컬스라는 통계 정보를 조회를 해볼게요. 유저 탭 컬스에 이렇게 보면은 하이 밸류, 로우 밸류, 하이 밸류 해가지고 그 컬럼의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통계적으로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L 오더키는 가장 작은 값이 1이야. 가장 큰 값이 600만이고 L 파트키는 가장 작은 값이 1이고 가장 큰 값이 20만이야. 이런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야. 통계 정보가. 자, 그러면 아까 이 두 조건을 이제 통계 정보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L 오더키가 19999보다 크다 라고 했잖아요. 자, L 오더키는 가장 작은 값이 1이고 가장 큰 값이 600만이었어. 근데 1999 젠장 아닌가? 19만. 아, 19만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범위는 이제 이만큼일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이만큼 검색하게 되겠죠. L 오더키에 대한 조건은 L 파트키는 가장 작은 값이 1이고 가장 큰 값이 20만이야. 전체 범위 이만큼이에요. 근데 L 파트키가 199보다 크다는 199보다 크다는 이만큼이겠죠. 그럼 뭘 인덱스를 타는지 좋을까요? 당연히 이렇겠죠. 그래서 이 수식은 그 의미를 써놓은 겁니다. 이제 셀렉티버티를 구하는데 맥스에서 민, 그러니까 하이 밸류에서 로우 밸류 빼고 하이 밸류에서 이 조건에 의해서 199보다 큰 범위
이렇게 했을 때 셀렉티버티, 그리고 같은 199 값이지만 파트키의 셀렉티버티.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이 L 파트키를 갖고서 인덱스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가디 별거 아니죠. 통계 정보들이 이제 DSC 유저 탭 컬스 보면은 그 컬럼에 관련된 뭐 통계 정보, 뭐 샘플링을 몇 개를 했는지 뭐 이런 정보들, 통계 정보를 했는 정보들 몇 개를 쭉 있어요. 그 내용은 매뉴얼에 요번에 SQL 튜닝 매뉴얼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3.2랑 3.2 싹 버리고 다시 썼거든요. 오타가 있으면 정환님한테 얘기하세요. 정환님이 다 있었어. 그래서 SQL 튜닝 보면 통계 정보에서 컬럼 통계 정보로 이런 정보들을 구축을 한다. 서로 다른 값의 개수, 넓 값의 개수, 값의 평균 길이,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인용어레이터가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지 나쁠지. 그래서 여기는 따끈따끈하게 보시니까 많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자꾸 파트키를 이용한 인덱스 사용했는데, 그러면 내가 오더키를 인덱스를 바꾸고 싶으면 오더키로 힌트를 주면 오더키를 타게 됩니다. 그럼 옵티마이저가 똑똑한지 저 힌트를 준 사람이 똑똑한지 한번 봅시다. 자, 됐어. 이건가? 이 쿨이 맞나? 아무거나 보려면 3.3mm가 걸렸네요. 이제 옵티마이저 선택한 플랜은 어떻게 쓰지? 진짜 복사되나? 그림. 응? 그림. 그림이구나. 내가 만들었어. DSC 라인 아이템. 그다음에 오더키 인덱스 있지. 그리고 힌트를 한번 줘봅시다. 인덱스 라인 아이템. 알터 세션 힌트라는 내가 힌트를 제대로 줬는지 못 줬는지 판별하려면 힌트를 키면 네. 자, 얘 한번 성능을 봅시다. 오더키로 이퀄리를 처리했을 때 아까 몇 미리? 3mm. 네, 200mm죠. 옵티마이저 윈. 네, 옵티마이저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통해서 제어를 해라. 라는 거. 통계 정보. 그래서 이퀄하고 부동호에 대한 이제 인덱스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오늘은 퀴즈가 5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확정이네.